안녕하세요 여러분, 맹자쌤의 홈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맹자쌤도 마음이 심란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한 날에는 글을 쓴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져 오고 찝찝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글쓰기를 숙제처럼 생각하지만 말고 나 자신과 대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글쓰기가 훨씬 재미있는 일이 될 거예요.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 글을 자주 쓰지 않는 사람보다 안정되어 있대요. 글을 쓰면 헝클어진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맹자쌤과 함께 글쓰기 노하우를 하나씩 익혀봅시다. 오늘은 생활문 글쓰기, 글머리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 사건으로 시작하기, 정경 묘사로 시작하기, 그림 그리듯이 시작하기 비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첫 페이지를 읽고 이 책은 재미있겠다, 이 책은 따분하겠는걸 하면서 계속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지요. 바로 글의 첫 문장이 그 글의 첫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은 책의 첫 문장 그리고 글머리를 쓸 때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쓴 글도 누군가가 읽겠죠. 글의 첫머리를 읽어보고 뭐야 왜 이렇게 시시해? 에이 그만 읽어야지 하는 것보다 우와 재밌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 하면서 끝까지 읽어주면 좋겠죠. 바로 글머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글머리 어떻게 써야 할까요? 생활문 영상 1에서는 대화체로 시작해 보라고 했어요. 또 흉내내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했고 장소로 시작하는 것도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3가지 비법을 더 알려줄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오늘도 맹자쌤과 함께할 홈러닝의 학생은 준이와 제니입니다. 글쎄 오늘은 남자친구 준이가 생활문을 썼대요. 어제 맹자쌤이 미리 나머지 비법 3가지를 살짝 알려주었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지 준이의 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제목 동생의 악몽. 어머나 준이 동생이 악몽을 꾸나 봐요. 무슨 악몽일까요? 걱정되기도 하지만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동생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깬다. 갈매기 갈매기 앙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엉엉 운다. 아마도 갈매기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어머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밤중에 갈매기 하면서 울까요? 정말 큰일이네요. 도대체 왜? 준이 동생 꿈속에 갈매기가 등장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궁금해. 궁금해. 이 정도면 준이가 사건으로 글머리를 시작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궁금하여 빨리 읽어보고 싶잖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서해안에 있는 섬에 놀러 갔다. 배가 출발하자 갈매기들이 배 주변을 알아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배 난간에서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도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러 밖으로 나갔다. 과자를 들고 손을 쭉 뻗으면 갈매기가 날아와서 먹이를 물고 간다.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동생이 해보겠다고 졸라서 아버지는 동생의 손에 과자를 쥐어주고 높이 들어 올려주었다. 동생이 팔을 쭉 뻗는 순간 갈매기가 쏜살같이 날아오자 동생은 차지러질 듯 울었다. 그날 이후부터 동생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갈매기 악몽을 꾸는군요. 준이가 글머리를 사건으로 시작했죠.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약간 긴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사건으로 글머리를 시작하면 관심을 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글머리를 사건으로 시작할까요? 당연히 어떤 사건과 관련된 글을 쓸 때, 또 독자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처음부터 주고 싶을 때, 또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고 싶을 때 사건으로 글머리를 시작하면 좋답니다. 사건으로 시작되는 글을 읽으면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해지죠. 그러면 당연히 끝까지 읽게 되겠죠? 내가 정성과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끝까지 읽어준다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문 쓸 때 이 방법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어머나, 준이가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정경 묘사로 시작해봤대요. 정경 묘사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배 주변을 날아들기 시작한다. 유람선이 출발하자마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준비해온 갈매기 먹이를 들고 배난간으로 나간다. 오, 어때요? 사건을 시작할 때와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준이가 있는 곳의 장면이 쉽게 상상이 되죠. 내가 마치 준이와 그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든다면 뻥이 너무 심한가요? 네. 배 주변을 빙글빙글 돌던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공중에서 낚아채어 먹기도 하고 바다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기도 한다. 꼭 갈매기 쇼를 보는 것 같아. 우리 가족도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러 밖으로 나갔다. 글머리를 사건으로 시작하면 뭔가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드는데 정경묘사로 시작하니 왠지 잔잔한 느낌이 들어요. 정경묘사? 아,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아, 그렇군요. 정경, 무슨 뜻일까요? 맹자쌤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서를 자아내는 흥치와 경치라고 나와 있네요. 그 말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정경 묘사는 보이는 풍경을 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답니다. 글로 그림을 그린다, 글로 사진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풍경을 자세하게 쓰면 되지요. 사진을 찍으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 정경 묘사를 할 때에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와, 준이가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시작해봤대요. 맹자쌤의 일기 영상을 5편 수련하더니 완전 꼬마 작가가 다 되었나 봐요. 우리 준이 대단해요. 박수 좀 쳐주세요. 한밤중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지러질 듯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동생이다. 오늘 밤도 악몽을 꾸었나 보다. 한밤중? 악몽? 갑자기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죠. 시간이 주는 느낌이 다 다르지만 한밤중은 왠지 무서워요. 그쵸? 빨갛게 네모를 친 부분을 보세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 오늘 밤, 지난 주말, 순간, 그날 이후부터. 준이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일어난 차례를 쉽게 파악하게 되네요. 그리고 동생이 왜 악몽을 꾸게 되는지 원인도 알 수 있고 결과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준이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일이 일어난 순서, 또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일어난 시점, 그리고 일의 원인과 결과도 잘 알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활문을 쓸 때 시간에 따른 일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거나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고 싶을 때에는 글머리를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면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위인전 읽어본 적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훌륭한 사람의 일생을 담은 위인전에서는 대부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써요.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 업적을 시간대로 기록하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렇게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여러분, 따끈따끈한 치킨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처럼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처럼 내일, 모레, 몇 년 후에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있답니다. 이것으로 맹자쌤의 생활문 글머리 시작하기 방법 6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글머리는 글의 첫 인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게 하려면 글머리 시작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맹자쌤의 단계별 생활문 쓰기 3편에서는 생활문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